부동산 투자에 관심 많으시죠? 월급쟁이로 살다 보면 그냥 월급만 받아서는 은퇴가 막막합니다. 난 과연 이 월급을 받아가며 은퇴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 누구나 한번 해봤을 거예요. 그래서 주식 투자나 부동산 투자로 많이 눈을 돌렸을 거고요. 부동산 투자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고 제 채널을 찾아오셨다면 정말 잘 찾아오셨습니다. 부동산 투자를 한다고 해서 누구나 다 돈을 버는 건 아닙니다. 손해보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제 경험으로 부동산 투자에 손해보는 사람은 딱 두 경우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 너무 과한 욕심을 부리는 경우, 투자 대비 엄청난 리턴을 바라는 거죠. 두 번째, 부동산 지식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공부도 안 하고 누가 여기 땅을 사면 값이 오른다더라, 이 건물을 사면 돈 번다더라, 친구가 이 땅을 사니 나도 사야지 하는 등등 아무 계획 없이 전략 없이 남이 하니까 따라하는 경우입니다. 부동산 건물을 살 때는 그 건물에 대해 많은 공부를 해야 하고 그걸 due diligence라고 하죠. 그리고 exit strategy, 이 건물로 뭘 할 거냐 하는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 경험을 바탕으로 LA 지역에서 이런 집은 아니면 이런 동네는 절대 사지 마시라, 아니면 산다고 하더라도 알 거는 제대로 알고 사시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대로 알 거는 알고 그에 대한 대처 방법을 알고 있다면 사셔도 돼요. 특히 제가 제일 마지막에 말씀드릴 동네는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아니, 이 동네에 집을 사지 말라고? 이렇게 경치가 좋고 학군 좋은 동네를 사지 말라고요? 하실 겁니다. 그럼 궁금하시면 끝까지 비디오 보시면 나옵니다. 첫 번째, 주의해야 할 건물, 지진 보강을 해야 하는 건물입니다. LA 지역에서 멀티 유닛을 살려고 보러 다니신 분은 이렇게 생긴 건물들을 종종 보셨을 거예요. 주차 공간을 마련하려고 보니 1층에 주차장을 넣고 위에 주거 공간을 만드는 형식이죠. 그리고 이런 작은 기둥들이 이 주거 공간을 떠받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거를 soft story라고 하는데요. LA에는 오래된 건물들이 많고 옛날에 지어진 건물들은 요즘에 나오는 지진 보강 코드에 맞게 지어지지 않아서 아주 강한 지진이 온다면 이런 소프트 스토리는 다 무너집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런 가는 기둥이 위에 주거 공간을 떠받치고 있는데 지진이 와서 이 기둥이 무너지면 위에 있는 아파트도 밑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런 소프트 스토리가 있는 집은 의무적으로 지진 보강을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비용이 짐작하셨겠지만 싸지 않아요. 지진 보강 공사 중에 테넌트가 임시로 다른 곳에 살아야 한다면 호텔 비용도 내줘야 하고요. 아파트 유닛이 몇 유닛이냐에 따라서 공사 비용이 적게는 몇만 불에서 많게는 몇십만 불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멀티 유닛을 사실 때 에이전트 분한테 꼭 물어보세요. 이 집이 소프트 스토리냐, 지진 보강이 되어 있는 집이냐, 그런 걸 꼭 알고 사셔야 합니다. 그걸 모르고 샀다가 정부에서 요구하는 지진 보강 공사를 하지 않으면 코드 바이올레이션으로 벌금을 물 수도 있고, 또 이런 공사를 계획하고 따로 돈을 마련해 놓지 않으셨다면 생각지도 않았던 엄청난 지출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멀티 패밀리뿐만 아니라 일반 단독주택을 사실 때도 1945년 이전에 지어진 집이라면 파운데이션에 앵커 볼트가 안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마디로 파운데이션에 앵커를 달아서 땅에 잘 고정되게 해주는 건데요. 이게 없다면 아주 강한 지진이 왔을 때 집이 옆으로 흔들려서 무너질 수도 있어요. 이거는 홈 인스펙션을 하실 때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피해야 할 건물은 Very High Fire Hazard Zone에 있는 집입니다. 남가주 전체는 다 Fire Zone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Very High Fire Hazard Zone이라는 게 있어요. 공교롭게도 이런 집들은 아주 부자 동네에 있는 집들입니다. 말리부, 칼리바사스, 베벌리 힐스 등등 산 중턱에 있는 대저택들이죠. 그런 집들이 대부분 Very High Fire Hazard Zone이에요. 요즘에 홈 인슈런스를 안 들어주거나 원래 있던 홈 인슈런스도 캔슬해버리는 회사가 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모기지를 받아서 집을 사시는 분은 화재 보험을 꼭 반드시 드셔야 돼요. 화재 보험이 없으면 모기지가 안 나옵니다. 캐시를 주고 집을 사시는 분은 화재 보험을 안 드셔도 돼요. 하지만 현금을 주고 집을 사시더라도 화재 보험은 꼭 드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남가주는 화재에 아주 취약해요. 만일에
본인이 정말 마음에 드는 집이 있어서 오퍼를 넣고 싶은데 이게 very high fire hazard 존에 들어가는 집인지 알아보고 싶다면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바로 이 웹사이트 CALFIRE 웹사이트인데요. 여기 들어오시면은 각 지역마다 fire 존이 어떻게 되는지 보여줍니다. 자, 이제 본인이 정말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아서 오퍼를 넣고 싶은데 이 집이 very high fire hazard 존에 들어가는 집인지 알아보고 싶다면 이 웹사이트에 오셔서 보시면 돼요. 이거는 캘리포니아 파이어 관할국에서 관리하는 웹사이트고요. 여기 보시다시피 이름이 Fire Hazard Severity Zone Viewer입니다. 여기를 보시면 여기가 제가 지금 남가주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보세요. 대부분이 다 새빨간 색깔이에요. 여기 컬러를 보시면 핑크가 very high고요. 완전 빨간 색깔이 very high입니다. 여기 그냥 이 지도를 보셔도 아주 새빨간 색깔들이 많죠. 여기는 정말로 산불이 나면 아주 취약한 very high fire hazard 존이에요. 제가 이 지도를 좀 더 줌인 해볼게요. LA 지역을 보시면 보시다시피 좀 잘 사는 동네들 있죠. 베벌리 힐즈나 말리부는 완전 very high fire hazard 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라 캐나다 플린트리지, 라 크레센타, 칼라바사스 이런 지역이 대표적으로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독 여기 빨갛게 나와 있는 집이 컬버시티랑 잉글우드 사이에 있는 이 지역이 벌드윈 힐스라는 동네인 것 같은데 여기도 very high fire hazard 존이네요. 여기 보시면 글렌데일이나 버뱅크에도 산이 많죠. 그래서 거기도 very high fire zone에 들어가고요. 오렌지 카운티 쪽으로 좀 내려오시다 보면 라하브라 힐스나 애나하임 힐스, 요발린다 좀 지나서 한마디로 힐스, 동네 이름에 무슨 힐스가 들어갔거나 하이트가 들어갔다라는 그 동네는 산이 많고 언덕이 높다라는 동네입니다. 물론 여기는 산이나 언덕 위에 있는 집들이 비싸죠. 그런 집들이 very high fire hazard 존에 들어갈 가망성이 많아요. 자, 그럼 좀 더 밑으로 샌디에고 카운티까지 내려가 볼게요. 샌디에고 카운티까지 내려오시면 샌디에고 카운티 중에서도 좀 북쪽을 North County라 그러죠. 이 North County도 대부분이 very high fire hazard에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보셨다시피 정말 very high fire hazard 존이 많죠. 이런 동네에 정말로 마음에 드는 드림하우스가 있다면 꼭 사야 되겠지만 사시기 전에 화재 보험이 얼마인지 화재 보험을 들어주기나 하는지 꼭 알아보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보시다시피 남가주에서 집을 사실 때는 웬만하면 다 fire zone이에요.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fire zone을 피해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very high fire hazard zone에 있는 집을 사실 때는 집 화재 보험이 얼마나 나오는지 화재 보험을 들어주기나 하는지 꼭 알아보고 사시기 바랍니다. very high fire hazard 존에 들어가면 보험회사가 화재 보험을 들어준다고 해도 보험료가 엄청 비쌀 거예요. 그래서 꼭 알아보시고 그 정도의 화재 보험료를 내실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세 번째, historic zone에 있는 집, 오래된 집, historic한 집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죠. 저도 역사가 깊고 캐릭터가 있는 집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런 캐릭터가 있는 집만 유난히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절대 사지 마시라고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historic zone에 있는 집을 사실 때는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점들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건물 자체가 historic 건물로 지정이 됐다면 Mills Act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재산세를 아낄 수 있는 장점도 있으나 이 집을 유지 보수 공사하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가 집에 오래 살다 보면 집을 보수 공사해야 할 때도 있고 증축을 하거나 뒤에 ADU를 짓는다거나 하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하지만 집이 Historic Preservation Overlay Zone에 있으면 이렇게 집을 레노베이션하고 증축하는데 많은 제약이 있을 수 있어요. 본인이 히스토릭한 집을 좋아하고 옛날 그 모습 그대로 잘 보존하면서 간직하고 싶다면 사세요. 하지만 집을 샀을 때 투자 가치를 보시고 요즘은 단독주택에도 ADU를 두세 개씩 지어서 렌트 인감도 받게 해주는데 집 자체가 히스토릭 존에 있다면 공사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공사를 해도 그 기간이 좀 더 오래 걸릴 수 있고 새로 증축되어지는 집 외관이 옛날 히스토릭한 그 모습 그대로 똑같이 만들어야 할 수도 있어요. 이런 집들은
캘리포니아 히스토릭 빌딩 코드가 있어서 거기에 맞춰 집을 레노베이션 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 주의해야 할 건물, 렌트를 아주 적게 내고 있는 집. LA 지역에는 1975년 이전에 지어진 오래된 건물들이 많지요. 큰 아파트 건물뿐만 아니라 두플렉스, 3유닛, 4유닛 다 1975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들은 로스앤젤레스 렌트 컨트롤 오디넌스에 들어갑니다. 이 로스앤젤레스 렌트 컨트롤 오디넌스에 대해서는 할 말이 아주 많은데 그건 다른 비디오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뤄보기로 하고요. 여기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멀티 패밀리 유닛을 살려고 보러 다니신 분들은 아마 이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테넌트가 한 달에 500불, 600불 이 정도만 내고 사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렌트를 그 정도만 내고 살지? 주인이 그냥 나가라고 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해보셨겠지만 이게 정말 한국에서 오신 분들은 이해가 안 되는 법이에요. 로스앤젤레스 렌트 컨트롤 오디넌스에 들어가는 집은 1년에 렌트를 올리는 것도 시에서 정해준 만큼만 올릴 수 있고 한 달 노티스 주고 방 빼세요 이렇게 못합니다. 시에서 정해놓은 이사 비용이 있는데 적게는 10,000불, 많게는 25,000불 정도가 돼요. 이런 이사 비용을 줘야 내보낼 수 있고요. 이런 이사 비용을 줘도 못 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멀티 유닛을 하나 사서 본인이 한 유닛에서 거주하시고 다른 유닛에서 렌트를 받을 거라 가정하신다면 집을 살려고 도와줬던 에이전트가 그 집 그냥 주인이 들어가 살 거라고 하고 내보내고 들어가 살면 돼요 라고 해서 그 말만 믿고 샀다고 가정해 볼게요. 하지만 그 테넌트가 그 유닛에서 10년 이상 살았거나 62세가 넘었거나 장애인이 있거나 하면 주인이 들어가 산다고 해도 못 내보냅니다. 다른 방법으로 캐시 포 키즈를 해야 되는데 한 달에 500불, 700불, 800불 이렇게 내고 살고 있는 사람은 캐시 포 키즈를 하려고 해도 그 돈 안 받고 안 나간다 이럴 수도 있어요. 이렇게 아주 적은 렌트를 내고 있는 테넌트가 있는 건물을 사시는 건 LA Rent Control Ordinance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는 경험 많은 인베스터이거나 어떻게 테넌트를 내보내는지 잘 알고 있는 아주 경험 많은 에이전트랑 같이 사거나 아니면 테넌트들에게 릴로케이션 피, 이사 비용을 아주 많이 줄 수 있는 자금력이 강한 투자자가 아니라면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피해야 할 건물은 허가 없이 증축을 하거나 불법 개조 건물, 허가 없이 ADU를 지은 건물입니다. LA 지역은 집값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불법으로 개조해서 방 숫자를 늘린다던가 불법으로 가라지를 스튜디오로 개조한다던가 뒷뜰에 허가받지 않은 게스트하우스를 지어서 렌트 인컴을 받으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LA 지역에서 테넌트 보호법이 아주 강해요. 그리고 이런 테넌트 보호법을 악용하는 테넌트들도 많습니다. 이때까지 받은 렌트비 다 토해내야 될지도 모르고 오히려 돈 10,000불, 20,000불 주고 내보내야 할 수도 있어요. 시에서 코드 바이올레이션에 걸리면 수만 불, 수십만 불 들여서 불법 개조물을 원상복귀 시켜 놓으셔야 합니다. 최근에 아주 큰 이슈가 된 게 있었죠. 이 기사를 보시면 브렌트우드에 있는 한 집주인이 뒤에 ADU를 렌트를 준 거예요. 근데 그 ADU가 불법 개조물이라는 거죠. 지금 이 기사에 보시는 이 집이 그 앞에 있는 메인 하우스이고요. 뒤에 있는 ADU는 보이지 않습니다. 뒤에 ADU를 에어비앤비로 돌렸고 처음에는 그 테넌트가 6개월만 있다 가겠다 하고 왔다가 6개월 지나서는 렌트도 안 내고 계속 산 거예요. 이 테넌트는 이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렌트 컨트롤 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죠. 불법으로 개조된 유닛에서는 렌트를 안 내고 살아도 된다라는 거를 너무 잘 알고 그거를 완전 100% take advantage 한 거죠. 그래서 이 기사에 보다시피 570일 동안 그냥 공짜로 살았다고 합니다. 이 테넌트가 자기 변호사를 고용을 해서 맞고소를 했는데요. 그 맞고소를 한 이유도 여기 보시면 She was not required to pay rent because the city had never approved the unit for occupancy and that its shower was constructed without a permit.
그래서 이런 거 보시다시피 정말 이런 테넌트한테 한번 걸리면 정말 꼼짝없이 당하는 거예요. 아, 나는 정말 그런 일 없을 거야. 나는 정말 테넌트 정말 꼼꼼하게 잘 고를 거야. 막 이런 생각을 하셔도 앞일은 아무도 모르는 거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렌트를 안 낸 테넌트가 잘못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법의 잣대를 대고 보면 불법 개조된 뒤에 ADU 게스트하우스를 렌트를 준 집주인이 잘못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집주인도 변호사 비용으로 수만 불을 썼을 테고 지금 이 테넌트한테도 돈을 얼마 주고 내보냈다 그런 말은 없지만 아마 돈도 꽤 많이 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사에서 보시는 거는 그 뒤에 불법 개조했던 게스트하우스를 렌트를 줬던 집주인 사진이 나오네요. 그러니 절대 불법으로 개조한 방이나 허가 없이 지은 ADU가 있는 집을 사지 마세요. 본인이 직접 공사를 하실 수 있고 이제라도 공사를 해서 모든 걸 다 코드에 맞게 다 고쳐서 이제라도 퍼밋을 받을 수 있는 자신이 있으면 사세요. 하지만 대부분의 바이어는 그런 경험도 없고 그런 스트레스도 받고 싶지 않으십니다. 이런 로스앤젤레스 렌트 컨트롤 오디넌스에 대해서 잘 모르고 샀다가 내 건물을 내 맘대로 하지 못하는 아주 낭패스러운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 라브레아 Tar Pit and Museum 근처 집이나 콘도입니다. LA에서 잘 모르시는 분은 뭔 소리인가 하실 텐데요. LA에 라브레아 Tar Pit Museum이라는 게 있습니다. 위치는 이 지도를 보시면 바로 여기고요. 아주 좋은 동네고 아주 비싼 행콕파크 지역이에요. 캘리포니아가 지진대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억 년 전에 이 지역에서 살았던 공룡이나 맘모스가 땅에 묻혀서 타르가 되고 이 지역에서도 공사 중에 많은 공룡 뼈와 맘모스 뼈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검출된 다량의 선사시대 동물 화석을 모아놓은 박물관이에요. 그리고 이 박물관에 가시면 tar pits가 있는데 까만 석유 같은 게 아직도 보글보글 올라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냄새도 아주 아스팔트 같은 냄새 나고 독해요. 쉽게 말하면 천연 아스팔트 웅덩이에요. 천연 아스팔트가 수만 년 동안 이 지역 땅에서 스며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세요. 이게 천연 아스팔트 웅덩이에요. 이 박물관을 보시면 와, LA 한복판에 이런 선사 유적지가 있어서 멋있다 할지 모르겠지만 본인 집 뒷마당에서 이런 끈적끈적한 기름 타르가 올라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냄새도 아스팔트 냄새 있죠? 아주 고약한 냄새예요. 이 라브레아 지역, 행콕팍 지역의 주택이나 콘도 땅 밑에서는 아직도 땅속에서 끈적끈적한 천연 타르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뉴스를 보시면 길거리에서 갑자기 이렇게 타르가 흘러내리는 게 보이시죠? 이 지역이 아주 부촌이고 아주 편리한 지역에 있기 때문에 아예 사지 마시라 이런 얘기는 제가 못 드리고 이 근처에 집을 사시려고 한다면 집 뒷마당에서 타르가 올라오지는 않는지 몇 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타르 없애는 사람을 불러야 하는 건 아닌지 콘도라면은 HOA 외에도 정기적으로 이 타르를 제거하는 비용을 주민들에게 또 따로 차지하지는 않는지 꼭 짚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이 기사를 보면서 알려드릴게요. 이 기사를 보시면 아직도 라브레아 이 동네 근처는 땅에서 이런 천년 아스팔트가 올라옵니다. 생각해보세요. 이런 끈적끈적한 아스팔트가 본인 집에서 올라온다면 이거 처리하는 것만으로도 골치 아프겠죠. 그래서 이렇게 땅을 뚫고 올라오기 전에 미리미리 제거해 줘야 한다고 하는데요. 그 비용도 만만치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LA 집들은 지하를 만들지 않아요. 지하를 파지 않기 때문에 일반 단독주택에서 이런 타르가 올라올 일은 드물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라브레아, 행콕파크, 미라클 마을 지역의 집을 살 때는 꼭 집 밑에 타르가 묻혀 있지는 않은 건지 정기적으로 타르를 제거해 줘야 하는 건 아닌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에 하이라이즈 콘도가 많은데 콘도는 대부분 주차장이 지하잖아요.
지하를 깊게 파기 때문에 지하 주차장에서 이런 천연 아스팔트 타르가 올라오기도 하고 아니면 올라오기 전에 정기적으로 빼줘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꼭 이런 점을 알아보고 사세요. 자, 오래 기다렸습니다. 7번째, 제가 생각하는 사지 말아야 할 동네는 바로 란초 팔로스 버디스에 있는 포르투기즈 밴드라는 동네입니다. 란초 팔로스 버디스는 LA 지역 중에서 손꼽히는 부촌 중에 하나이고 온화한 날씨, 최고의 학군으로 유명하죠. 누구나 이사 가고 싶어 하는 동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동네에 집을 사지 말라고 해서 깜짝 놀랄 수도 있는데 바로 주목해서 보셔야 할 지역이 란초 팔로스 버디스 중에서도 포르투기즈 밴드라는 지역입니다. 포르투기즈 밴드라는 지역은 지금도 랜드슬라이드가 일어나서 땅이 바닷가 쪽으로 조금씩 움직이고 있어요. 이거는 비가 갑자기 많이 와서 흙이 떠내려가는 랜드슬라이드가 아니고 포르투기즈 밴드 지역의 땅 자체가 조금씩 움직여서 바닷가 쪽으로 가고 있어요. 란초 팔로스 버디스 지역을 자주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 포르투기즈 밴드 지역은 항상 도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땅이 움직이니까 도로가 자꾸 휘어져서 도로 공사를 자주 해요. 2023년 이후로 벌써 집 2채가 레드 태그를 받았다고 합니다. 레드 태그를 받았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집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이 집에서 사는 건 더 이상 위험하니 나가라 라고 하는 시에서 주는 빨간 딱지예요. 자, 여기서 제가 란초 팔로스 버디스 공식 웹사이트를 보여드릴게요. 포르투기즈 밴드 랜드슬라이드를 막기 위해 시에서 대대적인 레미데이션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이곳 땅은 점점 바닷속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 란초 팔로스 버디스에 있는 집을 살 때는 셀러가 랜드슬라이드에 대해서 꼭 해야 하는 디스클로저가 있을 정도입니다. 포르투기즈 밴드 이 지역은 땅이 일주일에 5인치에서 9인치 정도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여기가 랜드슬라이드를 보여주는 바운더리 지도고요. 빨간색 네모가 포르투기즈 밴드라는 지역입니다. 거기를 좀 더 확대해 보면 까만색 선으로 바운더리 있는 곳이 지금도 액티브하게 랜드슬라이드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자, 이렇게 LA 지역에서 사지 말아야 할 아니면 산다고 해도 꼭 알고 짚고 넘어가야 할 점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코멘트를 남겨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 하나 사고 파는 게 가장 큰 재산 항목 중에 하나인데 허투루 아무거나 사면 안 되잖아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시고 집 사고 파는데 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